문장에 부속 단어들을 붙이면 당연히 문장이 길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부속으로는 22강과 43강에서 전치사 명사를 사용해서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부속, 그리고 29강에서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부속은 중간삽입물입니다. 이 중간삽입물이라는 용어는 제가 설명의 편의상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문장의 최소 단위인 네모와 동그라미, 즉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 덩어리들을 중간삽입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I go, 나는 간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need to를 넣으면 I need to go, 나는 가야 한다가 되면서 문장의 의미나 길이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에서 영작해 볼 문장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쭉 보시면서 어떻게 영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장에 중간삽입물을 넣으면 어떻게 문장의 의미가 확장되는지 중간삽입물의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문장은 사실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이 주어와 동사는 나라는 주체가 간다는 행동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어가 동사한다는 게 이 문장의 물리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핵심 의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좀 오래전이지만 13강 영어의 문장 강의에서 제가 문장을 마주할 때 누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건지를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림을 떠올리면 문장의 어떤 본질적인 핵심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고 단순한 말인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이 문장의 의미를 그림으로 떠올리자라는 이 말을 좀 진지하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배울 복잡한 영어 문법들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I go, 핵심 의미를 제가 어딘가로 가는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중간삽입물 need to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장을 말한 사람, 즉 화자의 마음, 심리, 생각 등을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로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일단 그 말의 핵심 의미를 먼저 떠올리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나 심리를 추가해서 말을 뱉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need to 같은 중간 삽입물을 문장에 나중에 추가되는 어떤 독립적인 표현 어구라고 수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10가지 중간 삽입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간 삽입물은 문장의 네모와 동그라미, 즉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고요. 이때 중간 삽입물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는 언제나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삽입물이 들어간 문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Jane studies English라는 문장에 try to라는 중간 삽입물을 넣었습니다. Jane tries to study English. Jane은 영어를 공부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원 문장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동사에 붙었던 s가 중간 삽입물에 있는 try에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studies는 s가 빠지면서 동사 원형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문장을 과거형으로 만들었습니다. Jane tried to study English. try가 과거형인 tried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었습니다. Jane is trying to study English. try가 진행형 is trying이 되었고요. 이번엔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면 Jane doesn't try to study English.
try 앞에 doesn't를 붙여서 부정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의문문을 만들어 보면 Does Jane try to study English? 자, 이렇게 문장에 중간 삽입물이 들어가면 동사에 붙는 s, 뭐 과거형, 진행형, 부정문, 의문문 등을 만들 때 동사가 했던 역할들을 중간 삽입물의 동사가 하게 됩니다. 중간 삽입물의 동사가 문장의 동사가 됐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장을 try가 동사인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때 목적어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우리 지난 45강에서 배웠던 투부정사로 만든 명사입니다. 반면에 저는 오늘 이 같은 문장을 핵심 의미 문장의 주어 동사 사이에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 생각을 보여주는 중간 삽입물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둘 다 맞습니다. 다른 문장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문법적으로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문장의 내용,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문법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든 간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영어를 공부할 때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분석하는 데 노력을 쏟기보다는 과연 그 문장 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앞에서 봤던 예문을 영작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핵심 의미를 담당하는 명사와 동사를 찾아보고 중간 삽입물을 거기에다가 더해가면서 영작을 해볼게요. 하나씩 보면요. 나 오줌 마려운데 화장실에 누가 있어? 자, 이 문장이 복문인 게 눈에 보이시나요? 이 문장을 좀 영작하기 쉽게 조금 풀어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오줌을 넣어야만 한다. 하지만 화장실이 사용 중이다. 한국어로는 좀 어색해졌는데 어쨌든 문장의 의미는 동일하죠. 자, 이 문장에서 앞부분의 문장은 내가 오줌을 누다가 핵심 의미입니다. 상상했나요, 지금? 문장의 본질적, 핵심적인 의미를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었죠. 뼈대 2번 구조의 문장이고요. 여기에 중간 삽입물 뭐뭐 해야만 한다는 심리를 넣었습니다. 하지만이라는 접속사 뒤의 문장은 화장실이 사용 중인 상태임을 밝혀주는 뼈대 1번 구조의 문장이네요. 자, 영어로 바꿔보면요. 자, 앞의 문장은 I, P가 핵심 문장, 핵심 의미. 내가 오줌을 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주어 동사 사이에 중간 삽입물 need to를 넣으면 I need to pee. 오줌을 넣어야 한다. 나는 오줌이 마렵다. 는 문장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는 but. 그리고 뒷문장 주어 the toilet. 그리고 화장실이 형용사 occupied. 상태와 같다. 그래서 비동사는 is를 쓰고요. I need to pee, but the toilet is occupied. 게으른 사람들은 똑똑할 가능성이 높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어는 게으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성향, 상태 같은 게 똑똑한이라는 게 핵심 문장이죠. 뼈대 1번 문장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럴 것이다. 어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좀 높다. 이런 중간 삽입물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Lazy people, smart. 이다. Lazy people are smart. 이게 핵심 의미고요.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are likely to 이렇게 중간 삽입물을 넣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원래 동사 are는 동사 원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be가 됩니다. Lazy people are likely to be smart.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생명의 기원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많은 과학자들. 자, 그리고 이 주어가 하는 행동을 찾아보니까 애쓰고 있네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장에서 이 주어가 하는 본질적인 행동은 애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찾다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봤나요? 과학자들이 뭘 이렇게 막 찾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죠. 뭘 찾냐면 바로 목적어는 지구 생명의 기원. 자,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봐도 찾다가 동사인 거를 알겠죠. 그래서 뼈대 2번 문장이고요. 애쓰고 있다는 거는 그 말하는 사람이 생각을 담은 중간 삽입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주어 many scientists, 그 동사는 find, 목적어는 the origin of earth life,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중간 삽입물은 try to. 그런데 애쓰다가 아니라 애쓰고 있는 중이다의 느낌이네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이것을 표현을 해주면 are trying to. Many scientists are trying to find the origin of Earth life. 나는 예전에 IELTS를 가르쳤었다. IELTS는 토플과 비슷한 영어 시험입니다. 자, 주어는 나, 내가 한 행동은 가르쳤다. 뭐를? 목적어는 IELTS. 주어 동사 목적어의 뼈대 2번 문장 구조이고요. 중간 삽입물로 예전에 하곤 했다는 느낌으로 넣어보겠습니다. I taught IELTS. 주어 동사 사이에 used to. 자, 그리고 나면 이 taught는 원형 teach로 돌아옵니다. I used to teach IELTS. 그는 야구했던 걸 그리워하지 않는 것 같아. 주어는 그, 동사는 그리워하지 않다. 뭘 안 그리워했냐면 목적어는 야구했던 것, 뼈대 2번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넣습니다. He doesn't miss. miss가 그리워하다는 의미의 동사죠. 목적어는 야구했던 것, playing baseball. 지난 45강에서 동사 miss는 목적어로 이미 한 일, playing 이런 동명사가 잘 어울린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주어 동사 사이에 중간 삽입물 뭐뭐인 것 같다, seem to. 근데 주어가 he니까 seems to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동사 doesn't miss 부분은 원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miss만 오고요. 부정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doesn't는 seems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doesn't가 있으니까 이 seems는 다시 원형으로 seem이 돼야 되겠죠. He doesn't seem to miss playing baseball. 우리가 강을 따라 달릴 수 있나요? 주어는 우리, 동사는 달리다. 강을 따라는 전치사와 명사로 만든 부속이고요. 자, 뼈대 2번 문장입니다. 주어와 동사만 있는 자동사 문장이네요. 여기에다가 뭐뭐 할 수 있다는 심리를 넣었습니다. 영어로는 주어 we, 동사 run, 그리고 강을 따라하는 along the river. 전치사는 43강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뭐 할 수 있다, are able to.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 삽입물에 있는 동사가 are라는 비동사니까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Are we able to run along the river? 자, 이렇게 해서 영작 연습을 다 했습니다. 다시 문법 지도로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지금 다시 스스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영어의 명사에 붙는 관사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